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이제 취업과 또 이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분야는요. 기계 제작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기계 제작 분야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다루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말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최성우 연구원님,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의 최보희 학과장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포함이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현재 기계 제작 분야 중 가정평가형 자격에 선정된 종목은 총 13개로 그 종목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번 편에서는 가공,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종목은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기계 가공 조립 산업기사, 정밀 측정 산업기사, 정밀 측정 기능사,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 컴퓨터 운영 밀링 기능사,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 공유학 기능사, 연삭 기능사 이렇게 총 9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기준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의 합격률은 37.3%로 총 126명의 응시자 중 4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기계 가공 조립 산업기사의 합격률은 43.3%로 총 30명의 응시자 중 13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의 경우 60%, 컴퓨터 운영 밀링 기능사의 경우 65.8%,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는 42.1%, 컴퓨터 운영 밀링 기능사는 68.5%,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는 42.1%의 합격률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밀 측정 산업기사, 정밀 측정 기능사, 공유학 기능사, 연삭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합격률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9개의 분야가 이제 있는데 그럼 교육훈련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육훈련 기간은 현재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3개 기간 18개 가정이 운영 중이고, 기계 가공 조립 산업기사는 1개 기간 2개 가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밀 측정 산업기사는 1개 기간 3개 가정, 그리고 컴퓨터 운영 선반 기능사는 4개 기간 5개 가정, 컴퓨터 운영 밀링 기능사는 8개 기간 14개 가정, 그리고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는 1개 기간 1개 가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분야를 먼저 정한 후에 이제 기관을 서치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네. 기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가 기계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되게 좀 변화에 두려워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가정평가형 자격은 명칭처럼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를 기반으로 설계된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내부, 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학교 기준을 통과하며 부여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주사 놓는 법을 다시 가르치지 않듯이 실무 능력 교육 훈련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바로 투입해서 바로 현장 실무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인턴 기간, 수습 기간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사실 지금 좀 직장에 혹시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이 과정을 다 다시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멘탈 붕괴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기존에 시행해 오던 검정형 자격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현재 가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정형 자격과 병행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과정평가형 자격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과정. 어쨌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병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이제 차이점을 좀 알면 어떤 걸 선택할지가 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검정형과 가정평가형 자격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에 있습니다. 기계 가공 조립 산업기사, 컴퓨터 운영 가공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에서는 기존의 학력, 경력 등 요건 충족이 되어야 취득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희망하는 자격 종목이 지정된 교육 훈련기관에서 가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응시 조건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검정형 같은 경우에는 학원, 학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반면 과정평가형 자격은 해당 종목의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또는 학교 등 교육 훈련기관에서 현장에서 요구한 능력 중심으로 수업과 훈련을 받고 교육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평가와 그 공간에서 주관하는 외부 평가를 통해서 가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가장 큰 차이점 서두에 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경력자나 기존에 뭐 전공했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기계 제작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계 제작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측정 분야의 경우 기계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측정 작업은 효율적인 품질 관리 측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측정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각종 정밀 측정 설비 및 기계 등을 최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점검 및 정기 검정을 통한 설비를 진단하고 데이터 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가공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에 의한 설계, 캐드캠 시스템이 전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가공에 대한 적정 공구 및 코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계를 직접 조작하거나 정비, 점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제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나요? 뭐 기관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기계 제작 분야인 경우는 네. 크게 우리가 기계 설계 파트하고 네. 조립 및 생산하고 관계되는 가공 파트 예. 그리고 측정, 정밀 측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야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정밀 측정 산업 기사를 취득한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은 주로 자동차 산업이 주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제품을 생산에서부터 검사까지 과정에서 측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 주로 부서는 품질관리 부서의 정밀 측정실 이게 주가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연구소에서 이제 시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때도 이제 필요한 인력이 됩니다. 국제 공인 교정 기관이 한 210개 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측정하는 데 필요한 계측기들을 전부 국제 규격에 맞게끔 교정을 합니다. 그런 교정 기관으로도 약 한 저희 졸업생인 경우는 한 30%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 뭐 대기업, 중소기업 막론하고 이 기계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사실 보통 학생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선호하는데 네. 일자리는 한정되고요. 예. 그러나 그 대기업에 간 학생들과 그 중소기업에 간 학생들이 차이점을 보게 되면 대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정년이 좀 보장이 돼 네, 작년이 짧다는 정해져 거고요. 있죠. 예, 네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전문가가 되고 이런 면에서 학생들이 그 성향입니다마는 예. 다양한 곳으로 지금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게 중요하지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여러 분야 중에 선택을 만약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구원님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매년 8월과 9월에 다음 연도 가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NCS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기간의 상세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사는 지역의 운영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가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는 가정평가형 자격 신청 사이트가 오픈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가 기존보다 더 간편해집니다. 교육비는 국기제와 또는 계좌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재료비를 빼고 모두 다 이제 국비로 지원된다. 이거는 저희가 좀 크게 좀 부각을 시켜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게 사비로 하기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료비를 제하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아무나 또 신청을 한다고 도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예. 현재 가정평가용 자격은 개인이 신청할 수가 없고 인정받은 훈련기관을 통해 그 훈련기관에 등록을 해서 가정평가용 자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실 많은 훈련 기관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교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안성캠퍼스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교육훈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부터 그 NCS 기반으로 둔 과정평가형으로 나노 직전과가 인력공단으로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졸업생은 없습니다만은 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과정평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 7월에 이제 외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NCS 기반이 일반 그 국가기술 자격 검정형 경우는 보통 4과목에서 6과목 정도를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지만은 과정평가형은 좀 강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필수 능력 단위가 9개고요. 그 선택 능력 단위 5개에서 총 14개 능력 단위를 가지고 약 700여 시간 동안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작년부터 지정을 받고 지금 과정평가형 훈련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올해 이제 7월에 첫 시험이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내부평가가. 네. 그럼 좀 합격생을 좀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촉각을 또 곤두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그 검정인 경우는 뭐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한 60% 내외 정도 합격률을 갖고 있고요. 예. 과정평가형은 그 평가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로 예측을 합니다. 아, 약간은 좀 까다로울 수 있다. 네, 그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실제로 투입됐을 때는 훨씬 그 능력이 뛰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업체에서도 이제 그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 자체가 예. 그 능력 단위를 몇 개를 했느냐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 업체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그렇게 될 거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나의 프로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형에서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시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존 강의 방식에서는 좀 어려운 것을 느끼죠. 바뀌다 보니. 그러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그 교육 과정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끝났는데 네. 과정평가형은 매 능력 단위 그리고 세부 능력 단위까지 전부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방법은 그 포트폴리오라든가 작업형을 주로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한다 하게 되면은 측정을 했어요. 측정했는 것을 언제 누가 어떤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정 데이터 쭉 하고 그것을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그런 것이 그 매 실습 시간마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려워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쌓이고 나면은 실력은 훨씬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들 표현을 좀 빡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이제 평가가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만큼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과정평가형 많은 분들이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평가와 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훈련 과정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그 훈련 과정 모습을 보고 오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현장 모습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과정평가형 자격증, 기계제작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구멍의 제일 밑에 부분과 그다음에 구멍의 제일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측정을 해서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중심 거리값을 구하고 다이얼 캐스트 인디게이터에 흔들림이 생겼을 때는 그걸 어떻게 교정해야 해요? 그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의 그 흔들림은 일반적으로 하이트 게이지의 고정 나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의 고정 나사의 흔들림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트 게이지의 홀더와 그 다음에 그 다이얼 테스트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또
고정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 나사의 잠김 상태를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슬라이더 부분의 부싱 상태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잠긴 상태에서 흔들림을 확인해 보면은 그 상태가 어떤지 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상태를 다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주면은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의 흔들림 상태가 고정이 됩니다. 저 도면에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하면은 측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면에서는 과연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치수가 주어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치수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는 사실은 기준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 치수가 원래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치수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요 두 개의 면이 기준이 돼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 측정 실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실습인가요, 그게? 지금 이 하는 거는 V블록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실습입니다. 기계 제작 중 정밀 측정 분야는 각종 정밀 측정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직군입니다. 베이스 얼라이먼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mm. 7mm일 때 요 직경이 지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7mm니까 7mm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확인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이 위에 이 각도에서 이 면과 기술이 면을 고도화되면서 만나는 측정 자료의 요 환산, 점의 데이터 관리, 계획 등을 직무를 수행하는 정밀 측정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전망이 밝은데요.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의 실습 경험이 취업 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론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를 하지만 막상 취업을 뛰어 들어가다 보면 이론이랑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론보다 실무에 대한 걸 많이 접하면서 현장에 나가도 버벅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 제품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품질 측정을 위해 이 분야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전문화, 정밀화되고 있어서 국가표준 공업체계를 바탕으로 한 숙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CNC 구동을 통해서 그 측정물 위치를 같은 곳에 넣고 빨리빨리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차원 하면 이제 이 손으로 재는 걸 1차원, 그다음에 이제 2차원 하면 X, Y 면으로 재는 거, 3차원 이제 입체 공간적으로 재는 거, X, Y, Z 축으로 재는 걸 얘기하는데 이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X, Y, Z 값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 처리해서 이제 각종 요소, 원이나 선이나 면이나 뭐 이런 원추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측정기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취업 전망 또한 밝은 기계 제작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네, 현장 모습 잘 봤습니다. 학생들의 정말 열정과 취업을 향한 정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취득 후에 취업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2학년 학생들은 검정형으로 봐왔고요. 올해도 이제 이래 봤습니다. 근데 올해 7월부터
과정평가용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때 합격을 했을 때 학생들은 업체에 가면은 현재 검정형보다는 실무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훨씬 그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도 지금 정밀 측정 산업기사인 경우는 수요가 현재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졸업한 학생들도 저는 취업이 됐는데 그 후로도 많은 업체에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 지난해에는 3차원 측정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정규 2년 과정으로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3개월 과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온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만은 작년에 약 40명 정도가 수료를 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원 특별 과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밀 측정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수요가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화면에서 현장 모습 보셨죠? 교육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또 내부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좀 차분차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평가인 경우는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분이 출제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 과제별로 그 수행 평가를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그것도 그 평가 항목을 또 다양하게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고요. 그 점수가 50%가 되고요. 예. 또 외부 평가를 합니다. 외부 평가는 외부 전문가들이 출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은 능력 단위 총 14개의 능력 단위 배운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일단은 그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내부 평가가 50%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비중이 네. 이게 기관마다 조금씩 이제 내부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한간에 의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내부 평가는 조금 주관성이 들어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 학교 자체적으로 하니까 예. 뭐 점수를 잘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아무래도 있을 그런 수는 생각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저희 네.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주고 저희는 과정평가형이면서도 네. 그게 자격증하고 연계되지만 그게 학점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생을 학점을 줘가지고 졸업을 시키게 되면은 그 학생이 기업체 나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폴리텍 네. 대학 이름을 걸고 네, 나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점과 연계되기 때문에 네. 엄격한 학사 관리를 합니다. 아, 저희는. 엄격한 할 때 정말 엄격함이 느껴졌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평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역시 50%의 비중이 있다고 하는데, 네, 들어보죠. 네, 가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네. 1차 시험은 지필평가, 2차 시험은 면접을 포함한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0%와 60%를 반영하여 외부평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정밀 측정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1시간 30분, 2차 시험이 5시간 5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7개의 과제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업형 시험에서는 비교 측정, 정밀 측정 1, 정밀 측정 2, 기본 측정기 사용, 측정 유지 관리, 도면 해독, 3차원 측정, 면접 등으로 해서 2차 평가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항상 수시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면접 1차 시험 통과하고 2차는 이제 뭐 작업형이 90%지만 10%의 또 면접 10%도 소홀히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이직을 하시면은 경험이 있겠지만 취준생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조금 긴장을 한다거나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면접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뭐 단답형으로 뭐 질문을 대충 알면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1대1 구술 면접이 이루어지는 건지 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단답형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필평가에서 모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면접형에서는 이제 어떠한 사건 상황이 주어지고 대처 방법이라든지 뭐 안전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형식은 1대1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험자들이 좀 더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을 가지지만 이게 향후 자기들이 이제 수험자들이 취업을 나갈 경우 이제 많은 면접관들을 만났을 때 네. 대처하는, 대응하는 요령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선행하는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웃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혹 하셨을 것 같아요. 1대1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그 1대1로 이제 구술 면접 어느 정도는 지식을 알아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대처 능력은 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처 능력은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대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채점 기준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채점 기준에 보면은 면접에 대한 평가를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면접관들이 그 채점표를 보고 명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채점 기준표가 따로 있군요. 네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그렇죠? 네네. 너무 개성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합격자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네,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1대1로 반영해서 총 80점 이상 되어야 가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외부 평가 재응 시기회가 한 번 더 부여를 되니까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계 제작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최고의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의 경우에 이제 특히나 기계 분야는 현장 실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밀착형 교육 환경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이제 매년 선배들, 네. 졸업생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특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요. 그래서 실제 선배들이 현장에서 어떤 측정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더라. 나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학생들이 더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초청 강의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 특히 그 나노직전과 학생들은 여기가 고등학교 4학년 아닌가. 고등학교 이런 4학년이요? 이야기도 가끔 합니다. 네. 저희가 그 2년 동안 일반 전문대학은 80학점을 이수하지만은 저희 폴리텍 대학은 특성상 108학점 이상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과는 네. 과정평가형을 진행하면서 120학점을 개설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그 교과목을 가지고 이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난 그 정밀 측정 산업 기사를 응시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 때도 자율적으로 학교에 나와 가지고 또 한 달간 또 본인들이 또 자율학습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오늘요 저희가 기계 제작 분야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계 분야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다라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아질 거라고 하니까 지금도 물론 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도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자격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